네, 대학 입시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배인경 학생과 입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9학번으로 합격하게 된 배인경이라고 합니다. 네, 19학번이면 이제 학교를 한 달 정도 다닌 거네요. 네. 이제 봄도 와서 학교가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입학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어떤 입학 전형으로 학교를 합격했습니까? 저는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으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1차 서류 평가를 진행한 후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 평가를 실시합니다. 네. 서류 평가에서는 내신, 생활기록부 활동,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 평가에서는 제시문을 30분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15분간 대면 면접이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혹시 어땠나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외고를 졸업했으며 졸업 당시 최종 내신은 1.93이 나왔습니다. 특히 원서 접수 기간에는 Z점수라는 것이 반영된 과목별 종합 성적이 나왔는데요. 이때 저는 영어와 국어 조합 성적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하나하나 전형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학생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수시니까 좀 본인만의 얘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특징 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네, 저는 외부 활동보다는 교과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교내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흥미를 끄는 내용이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자율활동을 구상하거나 교내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서 그 내용에 대한 심화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제가 심화학습의 본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보다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도서 혹은 논문 등을 많이 참고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권위 있는 책이나 논문을 활용해서 활동의 전문성을 도모했던 것이 훗날 생기부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영어 시간에 걸리버 여행기라는 지문을 읽었는데요. 이때 제가 평소 알고 있었던 동화책이 아니라 당대 시대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전혀 다른 책으로 다가왔겠네요. 그래서 문학 관련 방과 활동을 통해서 신화 탐구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 걸리버 여행기가 풍자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대상에 대해 조사했고 풍자 기법에 대한 논문을 참고해서 다양한 문학적 기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법을 사용했던 중국 문학 작품과 비교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준비 과정이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깊게 공부해서 자소서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토론 활동을 아까 얘기했었죠? 어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토론 활동을 매우 열심히 했었는데 3년간 교내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평가받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졌는데요. 또한 교내 독서 토론대회, 과학 토론대회 등 교내 다른 토론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2차 평가로 제시된 제시문 면접에서는 지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때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걸리버 여행기를 이렇게 읽는 학생도 없었을 것 같고 영어 토론까지 했다면 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편이네요.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자소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는 1번부터 3번 항목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4번이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먼저 1번 항목부터 설명해보자면 1번 항목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느낀 점을 서술한 항목입니다. 저는 다양한 문학작품의 인물군상을 비교하고 공통점을 도출해내어서 교내에 있는 세계문학의 날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교과 시간에 중세문학을 접했는데 이에 대한 심화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영어학에 대한 공부로 연결시켜서 좀 더 도전적인 학업 태도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항목은 어땠나요? 다음 항목은 교내 활동 중에 인상 깊었던 활동과 느낀 점을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토론활동, 그리고 문학 비교 분석, 그리고 소논문 작성 3가지를 비판이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작성했습니다. 각 활동에 상이하게 나타냈던 비판 양상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저에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4번 문항은 좀 학교마다 다르다고 했죠? 뭘 물어봤습니까? 4번 문항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3권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소설 2권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 1권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때 특히 책이 꼭 어려울 필요는 없고 본인이 느낀 점 위주로 자신의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제 뭐 끝으로 면접 전형이 이제 끝이었잖아요. 어떤 질문들을 좀 받았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해요. 서울대학교 면접은 인문 제시문과 사회 제시문 총 2가지의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입시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준비실에 입실해서 30분간 제시문을 보고 답변을 구축한 다음에
면접실에서 15분간 대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예. 인문제 시문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수용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본인의 답변을 독서 경험과 연결지어서 답변하라는 질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과가 영어영문학과였다 보니까 소설과 관련된 활동이 많았는데 자소서에 기재되어 있던 책 이외에도 생기부에 제목만 나와 있던 책 2권을 들어서 총 3권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예시를 조금 풍부하게 들었던 편인 것 같고 관련 도서와 서류에 있던 도서였기 때문에 독서 역량이나 자료의 신빙성 부분에서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풍부한 예시 같은 게 좀 중요하네요. 네. 자, 다음으로는 사회제 시문은 어떤 거였어요? 사회제 시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열대우림에 대한 제시문이었는데요. 제가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환경 부분이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환경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네. 저는 환경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목의 봄이라는 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하고 국제관계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답변했습니다. 입시를 치르고 나니까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제시문 면접은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면 평소 본인의 의견을 좀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했던 토론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또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평소 수업 시간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련 도서를 읽고 논문을 읽는 것이 훗날 자소서 쓰는 것과 생기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점들을 꼭 좀 잘 기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또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